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용산구 한남동에 사시는 40대 초반의 IT 개발자분의 사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료기 살펴보겠습니다. 치통에 편두통까지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일할 때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목, 어깨 등도 뻐근하거나 결리지도 않고 정말 가볍습니다. 몸이 좋아진 만큼 못했던 운동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근막 통증 중으로 치통에 편두통까지 오셔서 상당히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근막 통증 중은 근육으로 쌓이고 있는 근막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눈충혈, 눈피로, 두통, 편두통, 수면장애, 치통, 편두통까지 다양한 연관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사시는 40대 초반의 IT 개발자분으로요. 항상 목, 어깨 등이 뻐거나 결리는데 일주일 전부터 심해졌습니다. 심하게 뭉치지는 벌써 2, 3년 정도 되었어요. 최근엔 편두통도 심해서 일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 오른 어금니도 욱신욱신하며 시리고 예민해져서 치과에 갔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른 날개 축지가 당기면서 쪼이고 소화도 안 됩니다. 여러 통증 때문에 잠도 설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면서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셨던 근막 통증 증후 환자분인데요. 근막 통증 증후는 참을 만한 신경 쓰이는 짜증나는 불편함이다 보니까 근육통인가 내가 요즘 약을 많이 했나 내가 요즘 술을 많이 마셨지 요새 잠을 못 잤지 하면서 당연스럽게 여기다가 몇 개월에서 몇 년 1, 20년 되는 걸 되게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면 근막통증 초기에는요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 쫙 올라가면서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왔을 땐 보통 물어보면 몇 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하는 걸 자주 보는 게 바로 근막통증 증후입니다. 근막통증 증후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강박적 혹은 집착하는 성격 혹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극도의 스트레스 혹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바로 근막통증 증후입니다. 통증이란 말이 들어서 되게 아플 것 같죠? 아프지 않아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콕 찌름, 그 부위가 화끈거림, 서늘함 등의 아픈 건 아니야. 근데 병원 가서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말하기 힘든 통증을 느끼는 게 바로 뭐다? 근막 통증 증후입니다. 거기에다가 외부적 요인은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 등이 더해지면서 더 심해지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없이 외부적 요인만으로 생길 수 있지만 대개 보면 내부적 원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외부적 원인을 만나면서 더 심해지는 걸 종종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다른 원인 없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상으로도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습관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업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면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까 견우가 말씀드렸죠. IT 개발자라고 하니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져드시게 될 거 아니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하지만 근육통이 아니다 보니까 그 순간만 좋아지면서 그러한 주무름이나 마사지 같은 경우나 자기 확인법 자꾸 커지면서 자꾸 퍼져나가는 근막통증 증후군이죠. 근육통과 근막통증 증후군의 차이는 뭐냐면 근육통은 아무것도 안 해도 2, 3일, 3, 4일 가면 다 좋아져요. 근데 근막통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뻐근한 불편함들이 2주 이상 될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증후군이 바로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환자분에게 드린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자세. 아무래도 IT 개발자로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분들은 할 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항상 화면의 가운데가 내 눈높이로 오시도록 사용하시 추천해드리고요.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이나 책, 노트북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도합니다. 마사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뻐근하게 결리니까 마사지 같은 걸 자주 받으셨대요. 하지만 마사지를 받으면 그 순간은 그 외부 자극 때문에 덜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한 자극으로 해서 근막이 자극을 받으면 점점 퍼지고 심해지는 게 바로 뭐다?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쪽 치통이나 편두통 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턱관절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무는 습관은 좀 피하실 걸 추천해 드렸고 자꾸 그런 게 있다면 마우스 피스라든가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시선을 눈높이로 하면서 아픈 부위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말고 목과 어깨, 턱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기혈순환을 시켜 근막을 정상화하고 원기를 끌어올려 근막을 활성화시키며 목, 어깨, 등, 턱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의 방송 보시면 누누이 항상 강조합니다. 증상별 주의사항이 정말 중요하다고. 목, 어깨, 팔, 손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쉬우면서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견우의 방송 5분씩만 봐보세요. 여러분의 어깨 지식도 상당히 늘어나실 겁니다. 자, 근막 통증 중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이다 보니까 처음에 아파서 바로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근육통인가? 요즘 술을 많이 마셨나? 잠을 못 잤지? 요즘 과로하고 있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러면서 합리화해요.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는 이틀, 3일, 뭐 일주일일 수 있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이 2주 이상 된다면 뭔가 다른 문제는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근막통증 환자분들이 가장 심하게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아픈 곳을 자꾸 주무르 막 마사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주무름이나 마사지나 어떤 마사지 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벌써 하루 이틀 2, 3일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하루 이틀 2, 3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풀려. 그러면 조금 더 해서 풀면 돼요. 근데 그런 마사지나 이런 게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최소한 그러한 것만으로 치료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통스러운 뻐근함이 2주 이상 될 때는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막 통증 주의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 않는다, 본인만의 확인법이나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 신경을 끈다, 이 세 가지를 기본 테마로 하면서 치료에 따라오실 걸 추천합니다. 원장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근막통증 증후 관련해서만 치료를 하고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중간에 말했던 편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작은 증상들도 잊지 않고 콕 집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두 근막통증 증후과 관련이 있고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라고 해주셨던 용산구 한남동에 사시는 아이텍 개발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직장이 수원이셨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잘 못 오고 주말에만 오셨는데 현장 워낙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고 주의사항도 잘 따라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근막 통증이라는 말 못할 통증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아픈 거야? 아픈 건 아닌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힘든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콕콕 찌름, 화끈거림, 서늘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보세요. 건강하세요.